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입니다. 네, 어제는 할 말도 다 못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이렇게 나눠진다. 그 다음에, 상위권일수록, 학업 역량 쪽이 많이 잘 기록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인성이 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게 이제 내신이죠. 내신은 상위권일수록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위권으로 갈수록 내신이 조금 들어가는데 이런 식이죠. 내신이 중요도만 놓고 보면 상위권이 요 밑에 있다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 전체가 있다면 이걸 뭐라고 하죠? 너울 이게 S자 옆으로 눕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전체 200개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학교의 학생들을 잘 판단하는 곳이 이제 서울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는 고등학교에서도 웬만큼 알죠. 저 애는 서울대급이다,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신으로만 평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울대가 워낙 강조한 면도 있지만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로 똑똑한 아이들이 가더라. 근데 정말로 똑똑한 아이들은 매번 1.0등급에 있는 게 아니죠. 1등급 때도 있고 2등급 때도 하나 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학생들을 평가를 제일 잘하는 대학이 서울대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제 말뿐만이 아니라 뭐 다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학에서 내신을 안 본다 그래서 뭐 3, 4등급, 저 9등급을 뽑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아니, 냉정히 따지면 9등급도 똑똑하면 뽑을 수 있죠. 조건상 그런 거예요. 다만 얘가 수능 체제를 직윤이라면 수능 체제를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는 내신도 이제 직윤은 원래 특성상 그런 거니까, 왜냐면 학생들의 바운더리라고 하는 범주가 있거든요. 그 범주 안에 일단은 이제 거의 다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고 가끔 그 범주를 정말로 초월한 학생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제가 주로 방송하는 것들은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저는 이제 학생들을 평가할 때 저 아이의 자존감의 상태나 자신감의 상태나 자기 효능감의 상태를 제일 첫 번째로 봅니다. 왜냐면 그게 결국은 그 아이의 성적을 올려갈 수도 있고 또 정말로 많은 것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학생의 실행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만약에 실행력이 없다면 겉으로만 그냥 똑똑한 척 하는 거고 실제로 내실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를 두 번째로 보는 거고 세 번째로 보는 게 실제로 그 학생이 태도나 자세나 이런 것들이 어떠냐를 보게 되고 최종적으로 내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발전 가능성이 얼만큼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발전 가능성만 있다면 그 아이는 내신을 올리는 건 뭐 시금죽 먹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학생이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올려갈 수가 있다. 현재의 내신 상태는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현재의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과 대화 나눌 때 늘상 자신감을 주세요, 뭘 주세요, 뭐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 고등학교하고 뭐 통화를 했든 뭐 방문을 했든 어찌됐건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대입에서 뭐 역대급 대입 실적을 올렸다 그래요. 근데 역대급 대입 실적이니까 그죠? 역대급 그래? 내가 그래서 그래? 그런데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때 이제 고3부장에게 뭐라고 하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를 했었죠. 대신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늘상 교사들이 합심해야 한다.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평소에 하던 말들을 전수했었고, 실제로 올해 이제 대입 실적에서 역대급으로 좋아졌다 그래서 그러냐. 근데 이분들이 좋아졌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노력이지 제 얘기는 안 하죠, 물론. 근데 뭐 저는 뭐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잘 보존해 갈지 말지는 결국 그게 또 교사들의 역량인 거죠. 그것을 잘 보존해서 그 다음 학년도까지 이어지게 하고 또 이어지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학교의 교사들의 힘입니다. 이게 결국 그게 이제 축적된 힘이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에 어떤 리더십도 작용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들 또는 우리 학생들의 학교는 어떤 상태의 학교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다 보면, 물론 입학사정관들도 다 이게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내용일 텐데, 분명히 짜가인 경우가 있죠. 짜가인 경우가 있지만, 이제 앞뒤를 뭐 여러 가지 거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네, 이거는 어떤 경우네, 뭐 이렇게 해서 다 유추를 해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경우에도 값이 있다면 그 값은 뭐냐면 학생 스스로가 움직여서 만들어 내놓는 산물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어떤 그 교사의 어떤 문제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2015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학생이 만들어가는 수업이 되는 이 시점에서는 결국 학생이 모든 것을 다 바꿔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발표를 한다고 해도 예전 벌써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발표를 누구나 뭐 다 한다고 하면 물론 했겠지만, 뭐 그렇게 할래도 애가 뭐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 제가 발표할게요 막 이렇게 손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해라. 근데 그거 전에 당연히 보고서를 써야 되고, 또 그 발표의 내용은 어제 제가 TV에서 봤는데 뭐 미얀마의 그 민주주의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책 어디에 우리가 이번에 나가는 어디에 뭐뭐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미얀마 같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자율활동 시간에 무슨 회의 시간에 이번에 미얀마 사태가 어떻고 저떻고 요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든지 뭐 이런 거겠죠. 단 이런 게 있는 거죠. 학생부를 보다 보면 이 학생이 얼마나 사회에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얘는 분명히 간호학과인데 내용들 전체를 보면 아이가 사회 참여 의식이 꽤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미얀마 어쩌고를 발표한다면 결국 그 학생은 사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니면 국제에 대한 관심이 많든지요. 또 국제에 대한 관심을 많게 한다고 하면 미얀마의 민주주의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미얀마 그 유엔 대사가 사퇴 안 하고 사임하라고 또 다른 대사 보냈더니 또 다른 대사는 이렇게 자기는 대사 안 할 거라고 하고 원 대사가 이제 뭐 계속 하는지 어쨌든 유엔에 또 뭔가 있는 모양이에요. 뭐 이런 것까지 발표한다든지, 그러면 교사가 판단할 때 이런 거죠. 애가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엔까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국제적인,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국제 관계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거나 정치거나 뭐 어쨌든 그런 쪽에, 또는 뭐 무역과 관련한 거기에 이제 경제까지 뿜어서 얘기했다면 경제에 대한 인식까지도 아이가 있는 거구나. 예를 들어 미얀마 경제에 그 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그래요. 뭐 예를 들면 거기까지 얘기했다면 아이가 어디까지 있구나,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는 거죠. 근데 딸랑 민주주의만 언급했다 그러면
애가 사회참여 의식이 있는 거구나. 근데 유엔까지 했다? 애가 국제관계도 관계 있구나. 애가 경제가 있다? 그럼 경제까지 관계, 애가 그런 것까지도 관심이 있어서 경제는 곧 실물이 잘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애가 똑바로구나. 근데 이제 그 아이의 독서까지 넘어가서 독서에 이런 애 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은 딸랑 한 번 일어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학생이 딸랑 그거 한 번만 만들어지는 산물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단계들을 거쳐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혀 엉뚱한 게 써져 있다고 해도 이제 유추해 보는 거죠. 맥락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이 입학사정관들 말에서 제일 많이 입으로 얘기하는 것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맥락적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얘가 이런 거에서 이랬구나. 이래서 얘가 그랬구나. 근데 얘 사회 점수는 왜 이렇게 낮아? 근데 국어 점수는 높아. 얘가 공부를 안 했나? 뭐 별의별 생각까지 다 하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서류를 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쭈르륵 봐요. 쭈르륵 보지만 보는 속에 이제 머릿속에 물론 정신 집중해서 보니까 짧게 보더라도 아이의 가치 판단은 어느 정도 되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합격선상에 올라오면 좀 더 면밀하게 쳐다보는 거고 뭐 이런 상태로 가겠죠. 일반적으로. 어찌됐건 이제 어제 한 얘기의 이제 요점은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되시죠? 뭔지. 또 하나는 아직도 어제 그 한 학부모인지 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게 뭐 딸랑 한 줄 써져 있다 어딘가에. 그래서 그게 뭐 미술이었나 음악이었나 딸랑 한 줄 여섯 자 써 있다 그랬나? 6자 써 있다 그랬나? 어찌됐건 뭐 딸랑 한 줄 써 있는데 서울대의 직윤으로 전부 다 지원한다? 말이 안 되는데 어찌됐건 서울대 직윤으로 넣을 거다라고 되어 있고 그 직윤에 그래서 이제 어디가를 보니까 그 내신 컷이 깐당깐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답글을 전자공학과라 그랬고 제가 답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수능 최저만 맞추면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니 그분이 수능 최저는 현재 모의고사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고 있고 다 1등급인데 하나만 2등급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제가 추가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어디가에 나와 있는 내신 컷은 그야말로 참고사항일 뿐이다. 그래서 학생부의 기록이 좋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낮은 등급에서도 합격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통 이제 평균 컷을 낸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낮은 컷에서도 되겠죠. 물론 이제 서울대니까 아무래도 더 낮다고 그래서 뭐 한 1등급이 낮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테니까 거의 뭐 한 0. 2, 3등급 정도 밑으로 내려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신 컷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기록이 어떠냐는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울대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는 이제 그런 이유는 입학사정관들의 어떤 처우에 대한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다 이제 그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근데 그렇지만 이제 다른 대학들은 이 계약직이어서 그렇게까지 전문가 집단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죠. 긴 사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입학사정관들도 이제 다른 학교로 넘어가는 뭐 2년 근무하고 또는 3년 근무하고 다른 학교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많이 넘어간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또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 그렇다고 뭐 실력이 없으면 그 학교에 계속 있냐 이런 게 아니라 설령 옮겼다고 해도 여러 곳을 옮긴 입학사정관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운빨이 없는 거죠. 그 무기계약직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이동이 있긴 하지만 이동이 있다 그래서 그 입학사정관이 못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학교를 돌아다닌 사람이 학교의 어떤 특정한 대학만 계속 보면 그 학교의 역량에 맞게끔 잘 선발하기도 하겠지만 대학교 입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뭔가를 할 때는 썩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입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오오 뭐 이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학생들 중에 서울대부터 저 밑에 뭐 인서울이든 지방이든 지방 공립대든 이런 대학들이 있다면 그것을 평가하는 데는 약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서울대 거를 보긴 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면밀하게 쳐다본 적은 없으니까 서울대가 뭐 있으면 합격해? 느낌으로는 알 수 있겠죠. 물론 느낌으로는 뭐 그렇지만 이거는 서울대 가고 이건 연대 가고 이건 고대 가고 이건 중앙대 가고 한양대 가고 성대 가고 서강대 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는 별로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꽤 많이 제 명문대책을 본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결국은 그 학생 아빠 그 닉네임을 보면 아빠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다면 미안하고요. 아니다고 하면 미안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기록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 기록은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에 포커스가 맞춰지려고 하면 그런 조건들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결국은 그게 학생의 역량인 거죠. 그런데 그런 관심사를 정말 확장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너무 정말 전공적합성에 부하게 얘는 전기전자공학과가니까 전기전자에 거기에만 맞춘 거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책을 읽어도 다양하게 예를 들어 전기전자니까 화학 책도 보고 물리학 책도 보고 또는 가끔 인문학 책도 보고 어찌됐건 이 전체적으로 풍부하게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배경 지식이 먼저인 거죠. 다양한 배경 지식이라면 뭐다? 나침반 36.5도다. 라는 거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맞출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느 과목에서 이제 떨어지거나 안 떨어지거나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그 정도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서울대 직윤으로 가는 데는 일단 걱정 없으셔도 좋다. 다만 기록의 관리. 근데 그 기록의 관리는 늘상 자기주도성과 능동성에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서 보고서를 쓰든 아니면 모의고사 더 잘 받기 위한 뭔가를 하든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나눔의 문화가 우리가 살던 세대보다 우리 어른들 예전에 대동사상이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는 그런 게 있었고 물론 우리도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더 많이 강조해야 될 부분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될지 말지는 우리 엄마 아빠 죽고 난 다음에 알아서 할 일들이겠지만 학생들이 적어도 살아갈 세상은 좀 더 나눔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나눠줘야 되는 거고요. 또 돈도 있으면 나눠줘야 되는 건데 지금 학생들은 돈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한 나눔 또 그것이 꼭 어떤 특정한 한 학생뿐만이 아니라 이 수업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에도 그런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한 가지 기억이 나요. 자기가 이 3학년 때도 회장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내가 해도 되겠냐? 내가 굳이 그게 도움이 안 되면 굳이 반장인가 회장 안 하겠다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너가 회장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겠다. 이유는
봉사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너가 정말로 깨닫기를 바란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너한테 방해가 되는 요소가 얼마만큼 있겠냐. 그랬더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해라. 그것 자체가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것 자체가 봉사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수의 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수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번에 우리가 일본하고 왜 일본이 무역 보복을 했을 때 무역 보복도 아니고 뭐 일방적인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래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맘대로 해 우리는 개발할 거야 막 이러면서 나가는 그런 정신이 있죠. 이런 정신이 우리 학생들에게 늘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최선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은 늘상 몸에 부착된 나의 그러니까 업무 역량 어쨌든 역량인 거고 그것 자체로 그냥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더 붙여놔도 해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에서 자기주도성과 능동성 또 아까 얘기했던 학습 분위기, 면학 분위기 조성 또 친구 이런 거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안 하기보다는 할 수 있다면 해라. 그리고 그것을 더 높은 차원에서 극복해 갈 수 있는 방법, 더 달성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이게 이제 그 학생의 역량을 더 키워주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참 어제 너무 짧게 하려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는데 짧게 안 하면 이렇게 혼나요. 그것도 있는데 가끔은 또 그죠? 어찌됐건 뭐 길든 짧든 그렇다고 뭐 예전만큼 그렇게 길게는 못하지만 짧게나마 어찌됐건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